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 전화번호 물어보는 표현 공부를 해볼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맨 처음에 중국 갔을 때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중국 여대생들의 전화번호를 막 따고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자, 오늘 어떤 표현 배울지 공부하기 전에 우리 전에 배운 표현들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거 배웠죠? 네, 실례합니다. 거기 어떻게 가죠? 뭐 하고 어떻게 가면 됩니다. 자, 이런 표현들 공부를 했습니다. 자, 먼저 실례합니다. 중국어로 请问. 자, 그러면 천안문 어떻게 가나요? 어떻게 묻죠? 去天安门怎么走? 자, 그러면 당신은 버스를 타고 가야 해요. 뭐뭐 해야 한다. 得 기억나시죠? 你得坐公共汽车去. 그죠? 그리고 우리가 버스를 다른 말로 공交车라고도 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정류장은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중국어 표현 在哪儿? 자, 그러면 정류장은 车站. 그래서 어떻게 말하죠? 车站在哪儿?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자, 그러면 길을 물어보는 것에 대한 대답. 앞으로 쭉 가셔서요. 사거리에 도착하시면 도착합니다. 어떻게 말했어요? 往前走到十字路口就到了. 기억나시죠? 자,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신다면 다시 돌아가셔서 자, 복습 다시 한번 제대로 하시고 이 표현들은 정말 유용한 표현이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걸 배울까요? 전화 통화를 합니다. 자, 여보세요? 라고 해서 전화번호를 묻고 답하는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표현입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전화 받을 때 여보세요? 라고 받잖아요. 중국어는 굉장히 간단해요. 웨이? 라고 전화를 받습니다. 웨이. 그래서 우리가 웨이라는 표현이 두 가지로 읽을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전화 받을 땐 웨이. 사전을 찾았을 때는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아마 사정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웨이. 자, 지나가는 사람한테 에이, 저기 여보세요. 저기요. 이렇게 부를 때 웨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배운 표현 중에 공손한 표현 뭐 있었어요? 请问. 그죠? 실례합니다. 저기요. 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렇게 막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이, 저기 이봐. 뭐 누구 어이 김씨 막 이런 거 부를 때 이봐 막 이렇게 부를 때 웨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이렇게 부를 때는 웨이 여기요 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은요. 전화를 받을 때는 웨이 이렇게 전화를 받죠. 그래서 웨이 여보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웨이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라고 묻습니다. 뭐래요? 왕先生. 왕先生. 자, 우리가 중국어를 배울 때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先生인데요. 딱 한국어로 읽어보세요. 뭐죠? 선생. 뭔가 저처럼 이렇게 뭔가 여러분께 중국어를 가르치는 사람들 아니면 이렇게 선생님을 얘기할 때 선생이 그 선생인가? 라고 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국어에서 왕先生의 先生은 선생님이 아니라 미스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선생님, 누구누구 씨. 우리도 사실은 그 선생님이 정말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누구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남자분, 높으신 분을 이렇게 칭할 때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개념의 선생님인 거예요. 직업상 선생님이 아니라. 그래서 누구누구 씨, 그쵸? 그래서 뭐 누구누구 선생님, 누구누구 씨, 미스터, 요 정도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왕이 되겠네요. 그죠? 왕先生, 왕 선생님. 在吗? 라고 물어봤어요. 在.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在 무슨 뜻이죠? 우리 두 가지 배웠습니다. 한 가지 뭐예요? 개사 표현 어디에 라는 표현이 있고 동사 무엇에 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우리 선생님이 계십니까? 라는 어떤 동사 표현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 의문문 만드는 표현들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뭐 있었죠? 마로 끝나는 의문문이 있을 수 있고요. 정반 의문문 뭐예요? 넝부넝 배웠잖아요.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거. 그리고 또 의문 대사 什么,怎么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는 의문 표현이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는 마 의문문을 썼습니다. 在吗? 라고 물어보면 무슨 뜻이겠어요? 그죠? 계십니까? 있나요? 라고 해서 어떤 존재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웨이 전화를 해서 왕先生在吗? 왕 선생님 계시나요? 네, 뭐 미스터 왕 있나요? 라고 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바꿔달라는 느낌인 거죠. 그랬더니 뭐래요? 그는요. 자, 우리가 전에 배웠는데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어요. 우리 상대방의 어떤 이제 인칭 대사 중에서 자, 그와 그녀의 표현이 성조와 발음은 똑같다고 했어요. 뭐예요? 근데 뭐가 다르죠? 한자가 다릅니다. 어떻게 달랐죠?
맞아요. 남자를 지칭할 때는 사람인 변이 쓰고요. 여자 지칭할 때는 그죠? 계집여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그죠? 왕先生이라고 했으니까 네, 사람인자를 써서 타가 들어갔어요. 타, 现在, 现在뭐죠? 우리 시간 물어볼 때도 이 표현 나왔습니다. 지금 몇 시예요? 뭐라고 했어요? 现在几点 할 때 现在나왔죠? 지금, 현재라는 뜻이죠. 他现在不在不在뭐겠어요? 자, 在가 있다. 그러면 부정사가 들어갔습니다. 자, 부정사 들어가니까 不在, 안 계신 거죠. 자, 지금 자리에 없는 거죠. 자, 우리 성조 不 같은 경우는 사성이지만 뒤에 在가 사성이기 때문에 不在 안 하고 어떻게? 그죠? 이성으로 바꿔서 不在라고 읽죠. 네, 자, 이렇게 해서 他现在不在라고 하면 그는 지금 안 계세요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랬더니 이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칭. 자, 칭. 뭐죠? 중국의 몇 안 되는 공손한 표현 중에 하나죠. 네, 상대방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 하고 뒤에 뭔가의 어떤 부탁의 공손한 표현이 나옵니다. 뭐뭐 해주세요. 뭘 해달라고 부탁을 하나요? 告诉我. 자, 여기서 告诉, 알려주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告诉, 알려주다, 알리다라는 표현인데요. 자, 당신이 나에게 대상, 누구에게 알려주다? 그 알려줘야 되는 사람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你告诉我. 왜냐면 상대방이 그 안 계시는데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你告诉我가 되는 건데요. 你 같은 경우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请告诉我.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 알림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녀에게 알려주세요. 请告诉她가 되는 거죠. 그럼 언니에게 알려주세요. 请告诉姐姐. 이런 식으로 알려줘야 하는 대상이 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에게 알려주세요가 되는 거기 때문에 请告诉我가 되는 거죠. 니 생략 가능하다 해서 请你告诉我 당연히 되죠. 근데 이제 말이라는 게 너무 편하게 하기 때문에 생략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请你告诉我, 请告诉我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나에게 알려주다. 무슨 표현이라고요? 나에게 알려주세요. 자, 칭 들어갔으니까 저에게 알려주세요. 뭐를 알려달래요? 他的, 그의, 뭐뭐의 라는 표현 기억나시죠? 他的, 뭐 너의, 你的, 나의, 我的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죠. 他的, 그의 뭐를 알려달래요? 手机, 手机. 자, 우리가 손과 기계가 합쳐져서 손에 들고 다니는 거 뭐 있어요? 휴대전화, 핸드폰이죠. 자, 앞에 우리가 만만디 중국 이야기에서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 뭐였죠? 빙고 기억나세요? 사과. 그 사과가 우리가 이렇게 먹는 빙고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그죠? 애플사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애플사의 빙고手机 하면 아이폰을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막 이제 젊은이들이 빙고 할 때마다 그 먹는 사과가 아니라 애플사의 그 아이폰을 얘기하는 거였구나라는 것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手机라는 표현에 대해서 배웠어요. 手机, 휴대전화, 핸드폰. 요즘에는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정말 엄청나게 우리 일생생활을 그냥 완전 엄청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휴대전화, 핸드폰, 중국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手机, 手机. 자, 그러면 手机 뒤에 뭐가 나왔어요? 号码, 号码, 번호예요. 숫자, 번호. 자, 근데 그 사이즈, 옷 같은 거 사이즈 있잖아요. 옷 사이즈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니的号码是什么? 너의 사이즈는 뭐니? 이렇게 해서 옷가게에서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뭐를 물어봤어요? 他的手机号码, 그의 핸드폰 번호를 물어봤죠. 자, 우리 풀 센텐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의 휴대전화 번호를 저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에게 알려주세요가 먼저 나왔죠? 请 뭐였죠? 告诉我他的手机号码, 그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랬더니 뭐래요? 请稍等, 稍. 자, 여기서 稍는 잠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请稍等. 자, 요거를 그냥 통으로 암기를 해주세요. 等, 기다리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等一下,
기다리세요 라는 표현으로 等一下 라고도 씁니다. 一下 잠시만요. 여기서 稍랑 같은 비슷한 뜻이죠. 그래서 请稍等 하시기도 하고요. 请等一下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等 기다리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네, 请稍等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해서 어떤 정중하고 공손하게 쓰이는 표현입니다. 请稍等. 자, 요거는 굉장히 자주 쓰는, 만약에 회사로 누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 뭐 다른 누군가를 찾아요. 뭐 팀장님을 찾는다거나 부장님을 찾는다거나 그럴 때 请稍等 잠시만 기다리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좋겠죠. 막 뭐라고 얘기하지? 뭐 덩덩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请稍等 하시면 돼요. 공손한 표현이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외워두세요. 请稍等. 자, 잠시만 기다리세요 라고 하면서 이미 우리가 앞에서 他的手机号码 뭐예요? 그의 핸드폰 번호는 是 무엇뭐입니다 라는 표현 기억나시죠? A 是 B 我是韩国人他是中国人이 표현 다 배웠죠? 자, A는 B다. A 是 B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他的手机号码是 그의 핸드폰 번호는 띵띵띵띵 하면서 뒤에 나오겠죠. 그래서 뒤에 이제 번호가 나옵니다. 자, 138. 자, 보세요. 우리가 138라고 잘 안 해요. 왜냐면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숫자에 7 중국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 숫자는 여러분 확실하게 1부터 10까지 다 기억나시죠? 7은 치, 그죠? 치와 이가 발음이 좀 비슷하잖아요. 어쨌든 이제 앞에 치 발음만 빠지고 이 발음이 느낌이 비슷하니까. 근데 숫자는 되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중국 사람들이 숫자를 읽을 때는 이라기보다는 야오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번호, 이런 핸드폰 번호, 방번호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야오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138 우리는 010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010 땡땡땡땡땡땡땡 이러고 나가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138, 뭐 130, 150 뭐 이런 식으로 앞에 번호가 좀 우리나라랑 달라요. 번호야 뭐 당연히 엄청 많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도 우리나라도 번호 산다라고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그 중국도 번호가 굉장히 비싸죠. 뭐 끝번호가 8888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막 가격대가 확 올라가서 비싸게 살 수 있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번호를 이제 본인이 사는 그런 게 있죠. 중국도 뭐 통신사가 몇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동이랑 리엔통이라고 있어요. 이 두 개가 제일 큰 우리로 치면 뭐 그 S와 K 뭐 이런 느낌으로 제일 큰 통신사가 있고 조금 더 작은 게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번호는 뭐 138, 130, 150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데 제가 옛날에 중국에서 썼던 번호도 공교롭게도 138로 시작했던 번호였어요. 그래서 138 땡땡땡땡땡땡땡땡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전화번호를 묻는 표현까지. 혹시 뭐 전화번호를 딴 데서 뭐 물어보거나 뭐 이런 걸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근데 저는 정말 중국에 처음 갔을 때 말은 해야겠고 주변에 이제 친구들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때는 어렸으니까 젊은 여학생에게 그것도 이제 막 한국인 친구가 중국어도 잘 못하는데 떠듬거리면서 나 친구하고 싶은데 전화번호 좀 알려주면 안 돼? 근데 그때는 핸드폰이 막 그렇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나이 들어 보이긴 하는데 막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숙사 번호 막 이렇게 주고받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막 친구들 만나가지고 길거리 이렇게 다니면서 막 이제 정말 애기들처럼 저 쓰레기통을 가리키면서 아직도 기억나요. 저건 중국어로 뭐라고 하냐 물어보고 저건 중국어로 뭐라고 해? 되게 귀찮게 막 쫓아다니면서 중국에 쫓아다니면서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그의 전화번호를 좀 알려주세요. 告诉我라는 이 표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배운 표현, 회화 표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어는 뭐 중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어는 마찬가지겠지만 많이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그죠? 많이 읽고, 많이 듣고 하셔야 돼요. 이제 오감을 막 다 써가지고 공부를 하셔야죠.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이 다 가져가시려면 많이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뭐라고요? 처음에 여보세요? 웨이, 그죠? 여보세요? 웨이, 왕 선생님 계십니까? 자, 여기서 선생님은 미스터, 남자를 호칭하는 말 어떻게 하죠? 자, 여기선 여러분께서 읽어주셔야 돼요. 왕先生在吗? 누구누구? 在吗? 얼마든지 패턴이 이제 느낌이 오시죠? 여기 얼마든지 넣을 수 있어요.
뭐 누구누구 있어요? 누구누구 있어요? 할 때 그 누구누구 자리를 얼마든지 넣어서 누구누구 짜이마 누구 있어요? 라고 타짜이마 그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뭐래요? 타现在不在 그는 지금 네, 없습니다. 不在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请告诉我 告诉가 무슨 표현이죠? 알려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请告诉我 저에게 알려주세요. 뭐를요? 他的 그의 手机号码 그의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뭐 딴 것뿐만 아니라 뭐 房间号码 그 방 번호 좀 알려주세요. 请告诉我 띠리링 저한테 알려주세요 라는 모든 것들이 뒤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무슨 패턴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请告诉我 저에게 알려주세요 라는 패턴은 꼭 기억을 하셔야겠죠. 请告诉我 저에게 알려주세요. 뭐를? 그의 전화번호를, 그의 뭐를, 그의 이름을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请告诉我 자, 그러니까 뭐래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请稍等 잠시만 기다리세요. 어떻게요? 请稍等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이 표현은 자주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의 전화번호는 땡땡땡입니다. 어떻게 말했어요? 他的手机号码是 138 그죠? 여기서 1라고 읽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2라고 읽지 마시고 이제는 중국어를 좀 배우셨으니까 아, 이렇게 숫자를 읽을 때는 헷갈릴 수 있어서 야오라고 읽는구나. 야오삼바라고 읽어야겠다. 그러면 링야오링 우리도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야오라고 읽는 표현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배운 패턴 중에서 중요한 얘기들 많이 나왔네요. 누구누구 있으니까 저에게 알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런 표현들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활용 가능한 표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했다가 활용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복습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표현에 대해서 공부했죠? 자, 이번 시간에는 관련된 패턴들, 자,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전화 걸었을 때 뭐라고 물어봤죠? 네, 물어보는 것라기보다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죠? 여보세요? 라는 말, 어떻게 중국어로는 할까요? 웨이, 그죠? 웨이, 전화를 받습니다. 자, 누구누구 있어요? 누구누구 계세요? 이런 표현 뭐였죠? 누구누구누구? 在吗? 누구누구? 在吗? 이런 표현 기억나시죠? 자, 우리는 본문상에서는 왕先生이었어요. 왕先生. 자, 왕先生, 미스터 왕이었죠. 자, 그러면 이 부분 바꿔서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김 교수님 계시나요? 教授, 教授. 자, 우리도 교수, 한자가 같습니다. 찐教授. 자, 그럼 김 교수님 계세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金教授在吗?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金教授在吗? 김 교수님 계세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그리고 小姐, 아가씨, 결혼하지 않은 미스가 되겠죠. 우리 미스터는 先生, 자, 미스는 小姐. 자, 그래서 리 小姐. 자, 이 아가씨, 미스 리가 되겠네요. 뭔가 약간 이렇게 말하면 좀 약간 촌스럽죠, 미스 리. 어쨌든 이 아가씨는 계시나요? 그래서 小姐. 예전에는 뭐 요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사실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리샤오지에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좀 이게 때로는 약간 그런 부정적인 의미 그런 게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안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요즘도 뭐 그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아주 가끔씩은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리샤오지에라고 하면은 이 아가씨 미스 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在吗?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왕师傅, 师傅, 师傅가 마치 이제 그런 혹시 뭐 이렇게 쿵푸 팬더 이런 거 보셨나요? 그런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师傅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부님 할 때. 그 사부가 같은 뜻인데요. 요즘에는 요 시부라는 말이 아저씨, 그냥 편하게 이렇게 아저씨, 기사 아저씨 할 때도 그 아저씨 할 때도 시부라고 부르고요. 뭐 보편적으로 다 이런 아저씨를 호칭하는, 우리나라에서 아저씨를 호칭할 때 시부라고 많이 씁니다. 뭐 운전기사 아저씨 할 때도 시부. 그리고 뭐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 뭐 예를 들면은 경비 아저씨가 계시면 그분도 시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택시 탔을 때도 아저씨, 기사님 어디 어디로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할 때 시프 이러면서 我去天安门 천안문 갈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师傅, 왕 아저씨는 在吗? 계시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네요. 他现在不在他现在不在 그는 자리에 없습니다. 不在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他现在不在 만약에 계세요. 他在 그는 계십니다. 请稍等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는 지금 안 계십니다. 그래서 他现在不在 타 자리에 또 얼마든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老板 사장님이에요. 뭐라고요? 老板 사장님. 그래서 우리 그런 이제 사장님 나파요 이런 거 할 때 그런 사장님 그런 이제 그런 예를 들면 작은 커피숍 있다 그런 거 커피숍에 사장님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라오반 그 완전 큰 회사 그런 CEO나 회장님이 아니라 그런 딱 자영업 하는 데에 라오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거기 사장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라오반 现在不在 지금 사장님은 안 계세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인 여기 주인 있어? 주인 나와봐 이럴 때 주인은 안 계십니다. 主人现在不在 한자 똑같죠? 네, 主人现在不在 자 그리고 负责人 负责 뭐예요? 책임을 지는 책임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负责人 하면은 책임지는 사람, 책임자, 담당자, 총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 负责人 책임자는요 现在不在 그는 지금 안 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패턴 他在吗? 他不在 간단하게 따져서는 그죠? 他在吗? 他现在不在 이렇게 표현을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자, 알려주세요. 저에게 알려주세요 라는 표현 제가 꼭 암기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뭐였죠? 请告诉我 뭐라고요? 请告诉我 告诉 알려주다 请告诉我 저에게 알려주세요. 뭐래요? 他的 그의 手机号码 뭐였어요? 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세요. 그죠? 저 지금 약간 노래 드립 치려고 그랬어요. 이름이 뭐예요? 그거 있잖아요. 전화번호 뭐예요? 이거 하려고 했는데 했네요. 이런 거 하지 말랬는데. 정말. 네, 그래서 你的手机号码 너의 핸드폰 번호, 휴대전화 번호는 뭐예요? 알려주세요. 라는 거죠. 그러면 여자친구의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女朋友 여자친구. 자, 우리 그냥 여자 사람 친구는 여사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女的朋友 그죠? 더가 중간에 들어가요. 여자와 사람 사이에. 너와 나의 사이에는 거리가 있어. 그죠? 그래서 더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자고 친구 사이에 거리가 없어요.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내 여자친구, 애인. 그죠? 그래서 女朋友的手机号码 그러면 남자친구는 역시나 男朋友的手机号码 남자 사람 친구, 남사친은 그러면 男的朋友가 되겠죠. 그래서 男的朋友 남자의 친구인 거니까 남자 사람 친구인 거예요. 女的朋友 여자 사람 친구, 女朋友男朋友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他是你的女朋友吗? 그는 너의 여자친구니? 他是你的女朋友吗? 이렇게 물어봤을 때 不是 아니야. 他是我的女的朋友 아니면은 只是普通朋友 그냥 보통 친구야. 女的朋友 보통朋友 보통 친구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男朋友的 남자친구의 女朋友的 여자친구의 手机号码 휴대전화 번호를 물어봤습니다. 자, 爱人的 자, 여기서 爱人 애인인데요. 사실 여기 우리나라 느낌의 어떤 애인 느낌보다는 사실 이제 결혼한 사이를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서 爱人은 결혼한 사이의 남편, 부인이라는 얘기인데요. 아예 그냥 남편, 부인이란 말을 더 많이 쓰죠. 老婆, 老公. 네, 남편이랑 부인이랑 남편이야. 그러니까 老婆가 부인이고 老公 남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도 결혼을 아직 안 했지만
자기야, 여보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에서도 뭐 아직 결혼 안 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에서도 라오포, 라오공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라오공 이러면서 뭐 내 남편, 뭐 이러면서 자기 여보, 뭐 이런 느낌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라오포는 부인, 라오공은 남편, 그리고 아이런, 애인이 그런 애인의 간지가 아니라 이제 결혼한 사람들을 원래는 지칭을 하죠. 그래서 아이런, 결혼한 사이. 그래서 애인이라고 하면 이제 어다이런 하면 이제 결혼한 사람을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 남편까지 우리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남녀 다 쓸 수 있어요. 아이런. 내가 아이런 쓰면 제 남편을 얘기하는 걸 거고, 제 남편이 저한테 뭐 예를 들면 아이런 하면은 제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我请告诉我爱人的手机号码. 계속해서 왜 남의 애인과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번호를 그 사랑하는 사람과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번호를 자꾸 물어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부인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老婆手机号码. 그죠? 그래서 请告诉我老婆手机号码 이런 식으로 你的老婆, 당신의 부인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老婆, 老公 굉장히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되게 많이 쓰고. 자, 이렇게 말했고요. 자, 그의 휴대전화 번호는 138로 시작을 합니다. 자, 手机号码 부분에 房间, 그의 방은 어딘가요? 他的房间是, 그의 방은요. 이제 여기서는 뭐 기숙사, 호텔 뭐 얼마든지 될 수가 있겠죠. 138 뭐 이렇게 갈 수 있고요. 방 같은 경우는 他的房间是701. 701 그럼 뭐예요? 701호, 701 房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방이나 휴대전화나 이렇게 숫자를 얘기할 때는 1을 1라고 쓴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传真, 팩스. 그래서 他的传真是138 뭐로 또 시작을 하겠죠. 他的传真是, 그의 팩스는. 자, 저는 진짜 신기하다 생각한 게, 여러분 혹시 앱으로 팩스 보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앱으로 팩스 보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문서가 이제 휴대전화 안에 있는 뭐 사진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렇게 문서가 되어 있으면 그러는 건데, 저는 이제 누가 팩스를 급하게 보내달라는 거, 팩스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서 같은 거였는데, 근데 그게 제 핸드폰에 저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팩스를 어디서 보내지, 지금 다급한 이 시점에 집에 보통 팩스 한 대씩 막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팩스를 어디서 보내지? 라고 하는데 친구가 저한테 야, 너는 스마트폰으로 앱으로 팩스 보낼 수 있는 거 몰랐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어. 그거 돼? 막 했더니 된다고. 이래가지고 저 팩스를 핸드폰으로, 그 스마트폰으로 보내봤다니까요. 저만 신기방기인가요? 저 진짜 신기했는데. 아무튼 他的传真, 그의 팩스는 是什么什么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护照, 여권이죠. 护照, 꼭 기억을 해주세요. 여권, 护照. 자, 그의 여권은 이러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他的护照号码, 그의 여권 번호라고 얘기하려면 护照号码, 하오마가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他的护照号码, 他的房间号码, 他的방금 전에 传真号码 이런 식으로 하오마는 번호만 붙여주면 되니까 护照, 传真, 房间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무엇은 하면서 A는 B 요거까지도 같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전화 받을 때 어떻게 하죠? 웨이, 그죠? 웨이 전화를 받습니다. 자, 그는 없어요? 자리에 안 있어요? 어떻게 얘기해요? 不在. 자, 알려주세요. 저에게 알려주세요. 请告诉我. 그죠? 너가 나에게 알려주는 거니까 请告诉我. 나에게 알려주세요. 번호는 중국어로 号码, 그죠? 사이즈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번호는 手机号码. 자, 잘하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 문제를 한번 빈칸 넣어볼까요? 여보세요? 웨이, 왕先生, 在吗? 그죠? 계세요? 라고 물어볼 때 在吗? 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지금 안 계십니다. 그 어떻게 말하죠? 他现在不在. 그는 안 계십니다.
알려주세요.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请告诉我. 그죠? 请告诉我. 그의 휴대전화 번호는 뭐예요? 그의 휴대전화 번호 중국어로 뭐라고 하죠? 他的手机号码.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세요. 请告诉我他的手机号码. 자, 그러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거 꼭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请稍等. 请稍等. 잠시만 기다리세요. 他的手机号码是138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죠. 어때요? 자, 이렇게 배운 표현들 다시 한번 복습을 하니까 조금 더 기억에 남으셨죠? 이번에는 만만디 중국 이야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숫자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숫자 중국이 워낙 땅이 넓고 인구가 많다라는 거, 그리고 방언도 많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방언을 배울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그리고 중국인들도 어차피 그 방언 다 못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중국어인데도 사투리성이 좀 강한 그런 지역에서는 말씀하실 때 표준어로 하고 계신다고 해도 뭔가 약간 어색한 느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저는 표준어,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도 이렇게 사투리 막 따라하는 거 표준어 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어색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투리 하시는 분들이 표준어 하는 그 어색한 그거 따라하는 거. 저 그거 연습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아무튼 그 사투리를 좀 가지고 계신, 그 억양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표준어 쓸 때 약간 그 어색한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너무 사투리가 체득화되신 분들은 표준어를 본인이 쓰고 있는데 막 성조가 조금 뒤죽박죽 이런 경우도 가끔 있었어요. 중국 가보면. 그래서 이제 말이 너무 다르니까 그 의사소통에 때로는 좀 착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우리 이렇게 제가 1, 2, 3, 4, 5, 6, 7, 8 할 때 이거 숫자 세는 방법 기억나시죠? 1, 2, 3, 4, 5, 6 어떻게 가죠? 6. 그죠? 7는요? 7. 기억나세요? 7. 8은 8, 9 같잖아요. 그죠? 10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를 표기하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이제, 숫자는 좀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유가 또 생겼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화번호나 이렇게 어떤 방 번호나 주소나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 같은 경우는 1과 치가 2, 치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숫자는 야오라고 1을 읽어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부터 10까지 중국어로 다 기억나시죠? 1, 2, 3, 4, 5, 6, 7, 8, 9, 10. 자, 여기서 손가락을 하는 것까지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중국 가셨을 때 되게 편해요. 5는 여기까지는 다 아시겠지만 6, 7, 8, 9, 10 안 쓸 것 같죠? 중국에서 진짜 많이 써요, 이거. 그리고 이제 습관이 돼서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6개. 저는 막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6개, 8개 가져오면 돼. 그럼 애들이 다 막 뭔데? 약간 이런 표정으로 친구들이 하긴 하는데 이제는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저도 모르게 손이 나오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만만디 중국 이야기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더 알차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짜이찐!